기본 설계의 어댑티브 방식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부품들 조립을 할 때 컨텐츠 센터에 있는 부품들 어떻게 조립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조립을 진행하기 위해서 먼저 부품 하나를 저희가 추가로 모델링을 한번 해볼게요. 또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XZ 평면의 스케치를 하겠습니다. 원을 그려줄 거고요. 원의 지름은 150, 그리고 두 번째 원의 지름은 8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돌출을 진행을 할게요. 작성 탭에 돌출 클릭을 하시고, 어느 부분을 돌출할 건지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 전 바깥쪽 영역 선택을 하고 돌출 거리는 20mm 입력을 하겠습니다. 20mm 입력을 하시고, 돌출된 이 피처 상단에 다시 스케치를 해볼게요. 원을 그려줄 거고요. 원의 지름은 100파이 이고, 그리고 안쪽 원, 혹시 안쪽 원의 지름이 변경되면 이 해당 스케치까지 같이 변경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 투영으로 안쪽 원 모서리 클릭을 하셔서 이렇게 스케치화 해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다시 3D 모양의 돌출 입력을 하시고, 지금 방금 제가 클릭했던 이 닫힌 프로파일 영역을 돌출을 할 건데, 이번에는 10mm 아니네요. 네, 닫힌 프로파일 영역을 돌출을 시킬 건데 돌출 거리는 30mm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 이제 바디 모델링은 거의 끝났고, 이제 구멍 생성을 해줄 거예요. 근데 구멍을 생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스케치로 이제 원을 그려가지고 생성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점을 찍어서 구멍을 뚫는 방법이, 구멍 명령을 통해서 구멍을 생성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교재에는 그냥 스케치로 구멍을 뚫는 방법으로 지금 가이드가 되어 있는데, 저는 이번 동영상에서는 스케치에 점을 찍어가지고 구멍 명령을 통해서 제가 관통홀을 한번 뚫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치 영역에 들어와 주신 다음에 작성 패널에서 점 클릭을 해주시고요. X축하고 만나도록 점을 하나 임의로 찍어줄게요. 그리고 구속 조건 패널에서 치수 명령을 통해서 위치를 지정을 해줄 거예요. 원점으로부터 점까지 가로 길이는 65 라고 해줄 거고요. 그리고 세로는 X축과 맞닿는 이 X축에 일치하는 그 위치에 제가 점을 찍어줬습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를 하시고 나가시면 이제 구멍이 뚫릴 위치는 정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수정 패널의 구멍 명령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관통홀에 전체 관통을 시킬 거예요. 그런데 홀의 지름은 10파이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고, 동일한 원을 원형 패턴을 사용을 해서 저희는 총 10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형 패턴 명령, 패턴 패널에서 원형 패턴 명령 클릭을 해주시고, 어떤 피처를 원형 패턴 시킬 건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형상에서 구멍을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트리에서 구멍을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좀 간단한 형상이니까 이 모델에서 파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 트리에서 선택을 하시는 방법으로 좀 습관을 들이시면 나중에 이제 불필요한 형상 같은 게 선택이 될 때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불필요한 형상들을 선택할 필요 없이 이렇게 트리에서 한 번에 선택을 해서 작업하시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좀 추천을 드리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어떤 회전축을 기준으로 원형 패턴을 시킬 건지 정해줘야겠죠. 그래서 회전축 왼쪽에 마우스 버튼, 그러니까 선택 버튼 활성화 시키신 상태에서 이 원형 모서리, 그러니까 면이죠. 안쪽 면을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원의 중심축이 이렇게 생성이 되고요. 저희는 6개가 아니라 10개를 배치를 할 거죠.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구멍이 뚫릴지 미리 확인을 좀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구멍을 뚫을 때 하나만 뚫고 패턴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구멍을 한꺼번에 10개를 뚫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점을 10개를 생성을 해서 구멍을 한꺼번에 뚫으셔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구멍에, 그러니까 관통홀에 개수가 변경이 되었을 때 좀 작업하시기가
좀 번거로운데 이렇게 패턴으로 작업을 해 놓으시면 패턴 클릭해서 언제든지 구멍의 숫자를 개수를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형 패턴으로 작업하시는 걸 좀 교육할 때마다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까지만 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본 모델링은 끝났고요. 이거를 이제 저장을 해볼 건데 그냥 플랜지라고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품 상태에서 조립 영역에서 이 부품들과 컨텐츠 센터의 볼트 그리고 너트를 조립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서 이번에는 조립품을 만들 거기 때문에 standard.iam 템플릿을 하나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배치 아이콘을 통해서 방금 전에 우리가 그렸던 플랜지 부품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먼저 배치 구성요소 패널에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파일을 열 수 있는 구성요소 배치 창이 뜨고요. 여기서 조금 전에 우리가 모델링했던 플랜지를 불러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원점의 고정 배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마우스를 좀 회전을 시켜서 원하는 방향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같은 플랜지 부품을 하나 더 가지고 올게요. 배치 아이콘 다시 클릭해 주시고 이번에 플랜지 선택해서 가져오시고 임의로 아무데나 넣어 둘게요. 임의로 넣어 주신 다음에 구속 조건을 통해서 이제 부품을 고정시킬 건데 먼저 관계 패널에서 구속 조건 클릭해 주셔서 메이트 유형에서 메이트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로 플랜지에 맞닿을 면 두 개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적용을 눌러 보겠습니다. 적용을 눌러 보시고 그리고 지금 위쪽 플랜지와 아래쪽 플랜지의 축을 일치시켜 줘야겠죠. 지금은 살짝 틀어진 상태인데 축을 일치시켜 주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그 원형 안쪽 면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도 동일하게 안쪽 면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축 일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축 일치를 해 주셨으면 이번에는 뭘 맞춰야 될까요? 지금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완전 구속이 지금 되어 있지 않은 상태죠. 그래서 하단의 플랜지와 위쪽 플랜지에 이런 관통 홀, 축도 일치를 우리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구속 아이콘 클릭을 다시 해주시고 하단부 관통 홀에 원통면 그리고 상단도 동일하게 선택해주시면 이렇게 축이 일치가 되면서 부품이 더 이상 마우스로 움직이려고 해도 돌아가지 않죠. 이 상태가 되셔야 완전 구속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컨텐츠 센터 부품 을 조립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컨텐츠 센터에 부품을 배치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 패널의 배치 아래쪽에 보시면 하단 화살표가 있어요. 아래 화살표. 확장해 보시면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라는 명령이 있고요. 이 아이콘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처음에 우리가 인벤터리를 설치를 할 때 선택해서 설치를 했던 이런 컨텐츠 부품들을 전부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범주 뷰를 통해서 원하는 쪽으로 이동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볼트 너트를 할 거기 때문에 조임새 범주 들어가서 우선 볼트부터 배치를 해볼게요. 볼트 십자 표시 확장 해주시고 저희는 범주 뷰에서 조임새 범주 확장해 주시고 볼트 쪽에 가보시면 육각머리 볼트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육각머리 볼트 확장을 해주시고 여기서 저는 육각 볼트 미터를 쓰겠습니다. 육각 볼트 미터를 선택을 하면 뭔가 우리가 사이즈를 정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인벤터에서는 더블 클릭을 하시고요. 이 상태에서 볼트를 조립할 부분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자동으로 인벤터가 크기에 맞는 육각 볼트를 추천을 해주는데 만약에 추천해주는 사이즈가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가 아니다 하시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크기 변경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크기 변경 들어가시면 이렇게 사이즈를 직접 선택을 하고 길이를 선택을 해서 조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냥 인벤터가 추천해주는 사이즈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클릭을 해버리는 바람에 육각 볼트가 자동으로 배치가 되었는데 제가 원하는 길이는
제가 원하는 길이보다 짧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또 변경을 좀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도 크기 변경 옵션에 이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크기 변경 클릭을 하시면 이 상태에서 뭐 볼트 사이즈도 바꿀 수 있지만 여기서 길이까지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60mm, 한 50mm 정도 하고 확인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길이가 변경되면서 너트를 체결해야 하기 때문에 플랜지보다 조금 충분히 긴 볼트를 제가 선택을 한 거고요. 이 상태에서 너트를 한번 해볼게요. 동일하게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클릭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조임새 번주에서 너트 확장해 주시고요. 이번에는 육각 너트를 한번 넣어볼게요. 육각 너트를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너트 부분에 들어가셔서 육각 너트 접근을 해주시고 이 중에서 이제 어떤 너트를 쓸 건지 또 규격의 별로 얘네가 규격별로 이렇게 너트들이 다 추가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원하는 너트를 선택을 해가지고 삽입을 해볼 거예요. 저는 KSB 1012 스타일 1에 대한 너트를 넣을 거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선택을 하고 싶은 부분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 검색을 이용을 해가지고 KSB 1012 라고 입력을 해주고 검색을 눌러주면 KSB 1012에 해당하는 부품들을 한 번에 모아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타일 1번에 미터 규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클릭 해주시고 볼트 밑부분에 이제 우리가 볼트 밑부분에 조립을 해야 되는데 플랜지의 하단 부분에 면과 붙어야겠죠. 그래서 플랜지 하단 부분에 원형 모서리를 클릭하면 이렇게 옵션 창이 하나 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나오면 이렇게 너트가 체결이 됩니다. 해주시면 이렇게 너트까지 이제 조립이 다 완료가 되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문이 좀 생기실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성한 관통 홀이 총 10개인데 그럼 볼트와 너트를 조립하는 이 과정을 10번을 반복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기존에 추가되어 있던 그 볼트와 너트를 다 지워 보겠습니다. 지우고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 구성 요소 패널에서 컨텐츠 센터에서 배치 아이콘 클릭을 해주시고 볼트를 아까 우리가 사용했던 육각 볼트 미터 더블 클릭해 주신 다음에 볼트를 삽입하고자 하는 부분에 일단 모서리를 클릭해서 보면 자동 드롭이라는 옵션이 자동으로 활성화가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일 왼쪽에 패턴 따르기라는 명령이 있는데 이 명령을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부품을 삽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구멍 그 관통 홀을 패턴으로 원형 패턴으로 이렇게 작성을 한 거기 때문에 그 패턴을 자동으로 인벤터에서 인식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래서 이 10개의 모두 같은 볼트가 조립이 되게 됩니다. 우선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해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넣고자 하는 볼트의 길이는 50mm짜리 길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아이콘 크기 변경 아이콘 클릭을 해주셔서 50mm 호칭 길이를 50mm로 변경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삽입했던 볼트가 이렇게 다 50mm로 변경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마찬가지로 너트도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패턴으로 작업하지 않은 부분에도 이렇게 한 번에 뭔가 부품을 다 배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경우 어떻게 작업을 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KSB 1012 와셔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KSB 1012 규격의 스타일 1짜리 너트를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스타일 1번의 미터 너트 더블 클릭해 주시고 이제 배치를 할 건데, 배치가 되는 플랜지의 관통면, 관통 모서리를 클릭을 해줄 거고요. 마찬가지로 모서리를 클릭하면 자동 드롭이라는 옵션 메뉴가 이제 확장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이 홀도, 관통 홀도 패턴으로 작성이 됐기 때문에 패턴 따르기 옵션이 활성화가 되어 있으면 이제 자동으로 패턴이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간혹 패턴으로 작업하지 않는 부분에도 동일한 부품이 조립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패턴 따르기 옆에 다중 삽입이라는 아이콘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화면에 빨간색으로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에 한꺼번에 너트를 조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적용하고 나오시면 이렇게 두 번만으로 10개의 관통 홀에 이렇게 볼트와 너트를 조립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립을 진행을 하시면 좀 더 수월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배치했던 부품의 크기를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부품의 형태를 좀 변경하고 싶으실 때도 구성 요소 패턴 확장해 주시고요. 여기서 도면 요소 1번을 확장을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삽입했던 볼트를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크기 변경 눌러주시면 여기서 크기도 변경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60mm로 한번 바꿔볼게요. 60mm로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10개의 볼트가 모두 이렇게 크기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립품 상태에서 패턴 대칭을 시키는, 부품을 대칭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플랜지와 플랜지 2개와 그리고 볼트 10개, 너트 10개가 지금 조립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품 전체를 해당 윗면을 기준으로 제가 대칭을 한번 시켜볼게요. 패턴 패널에서 미러 선택을 해주시고요. 어떤 부품을 대칭시킬 건지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우선 볼트들은 선택을 하지 않고 설명을 위해서 플랜지 2개만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플랜지 2개를 선택을 했고요. 미러 평면을 선택을 해줘야겠죠. 어느 평면 기준으로 우리가 대칭을 시킬 건지. 그래서 미러 평면을 플랜지, 상단 플랜지의 제일 윗면을 선택을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대칭이 되는지 미리 보기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진 않겠지만 편의를 위해서 이 부품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좀 중요하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사실은 부품의 경우에는 대칭 부품이더라도 형상이 좀 변경되는 부분은 당연히 서로 다른 부품 하나 그리고 미러 부품 하나 이렇게 될 거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이런 플랜지 같은 경우에는 대칭을 시켜도 모양은 사실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성 요소 미러 옵션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녹색으로 보이는 아이콘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노란색 버튼으로 얘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 두 개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녹색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플랜지 형상은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재질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도금 도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부품 번호도 달라질 거고, 그리고 사실상 형상은 동일하지만 아래쪽에 있는 부품과 위쪽에 있는 부품은 서로 다른 부품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녹색 부분, 녹색 아이콘으로 표시되게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다른 이름의 파트로 대칭이 돼요. 예를 들어서 하단에 있던 플랜지 2개, 그리고 대칭되는 플랜지는 서로 다른 플랜지이기 때문에 두 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파트로 미러 시키실 수가 있고요. 반대로 노란색 아이콘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같은 재질의 같은 이름입니다. 설명을 드리면 하나의 플랜지 4개가 들어간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가 되게끔 아이콘을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다음을 눌러서 한번 봐볼게요. 확인 눌러주시고 보시면은 같은 부품이기 때문에 플랜지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된 걸 보실 수가 있고, 우리가 BOM 상태에서도 확인을 좀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관리 패널에서 관리 탭에서
관리 패널에 BON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플랜지의 개수가 4개로 표시가 돼요. 보셨죠? 같은 부품이 4개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반대로 동일하게 조립 부분에서 미러를 시킬 건데 이번에 플랜지 2개 동일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에는 녹색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도록 해주신 다음에 미러 평면, 윗면 선택해서 다음을 눌러 보겠습니다. 하고 확인 눌러주시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플랜지 1의 미러 부품, 플랜지 2의 미러 부품 이런 식으로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다시 관리 패널에 BOM으로 다시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플랜지, 처음 플랜지 2개 그리고 아래쪽에 새로 생성된 플랜지 미러 부품, 미러 부품이라는 의미로 뒤에 언더바 MIR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미러 부품 2개.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뭐 재질이나 형상은 같더라도 재질이나 뭐 도금 도장 이런 것들이 바뀌는 경우 서로 다른 부품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녹색 아이콘으로 표시가 되게끔 하시고 대칭을 시키시면 부품 미러를 시키시면 이렇게 서로 다른 부품으로도 생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이 부품을 가지고 제가 단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립품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조립품의 단면도를 작성을 해가지고 내부 구성 요소와 피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 뷰 탭에서 가시성 패널에 보시면 여기 반단면도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 확장을 해보시면 4분의 1 단면도, 반단면도, 4분의 3 반면도 이런 식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반단면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텐데 이 상태에서 반단면도 클릭을 해주시고 보고자 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셔도 되고 데이텀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화살표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 하셔가지고 원하는 부분의 단면을 생성하실 수가 있고요. 단면을 생성하시고 내부를 다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단면도를 종료를 할 때는 다시 반단면도 오른쪽에 아래 화살표 확장하셔서 단면도 뷰 종료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단면 뷰가 종료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조립품 작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다 마무리를 했고 그리고 첨부 파일에 조립하실 수 있는 그러니까 조립 명령에 대해서 연습하실 수 있는 예제 파일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좀 연습도 해보시고 좀 능숙하게 다루실 수 있도록 좀 연습하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렇게 화면처럼 분해된 뷰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해된 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새로 만들기 왼쪽 상단에 새로 만들기 클릭을 해주시고요. 여기 제일 하단에 보시면 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standard.ipn 이라는 템플릿이 별도로 있고요. 이 템플릿 더블 클릭해서 새로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새로 이 템플릿을 하나 만들면 어떤 조립품을 가지고 프레젠테이션 뷰를 만들 건지 선택하라고 나오고요. 여기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립할 때 사용을 했던 플랜지 조립품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열기해서 부품을 하나 열어줄게요. 열어주면 스토리보드 패널이라는 게 하단에 이렇게 뜨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런 부품들, 우리가 작성했던 이런 부품들을 하나씩 미세 조정해가면서 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품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구성요소 패널에 구성요소 미세 조정이라는 아이콘이 있고요. 이 아이콘 클릭하셔가지고 어떤 부품들을 선택해서 내가 분해도를 만들 건지 지정을 해야 되고요. 왼쪽에 모형 트리에서 전개도의 플랜지 조립을 트리를 확장해 보시면 이 트리에서도 이렇게 부품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트리에서 선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부품을 선택을 하고 나면 여기 화살표가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각 축 방향으로 어떻게 부품을 분해할 건지를 선택을 하셔야 되고 이동뿐만 아니라 회전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동으로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Y축으로 움직이게끔 진행을 할 거고요. Y축 방향으로 된 화살표를 마우스로 클릭하신 상태로 위로 한번 끌어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대략적으로 얼마나 이동할 건지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이동할 거리를 입력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마이너스 90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념은 지금 왼쪽에 제 마우스 포인트 있는 부분 보시면 이 데이텀의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Y축 방향의 반대쪽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을 시킬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리고 지금 지속시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속시간이 지금 2.5초로 되어 있는데 2.5초 동안 90mm 정도 이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시간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부품이 좀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2초로 한번 바꿀게요. 바꾸고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2초 동안 해당 부품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스토리보드 패널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고, 그 다음에는 너트 부분도 이동을 시킬 건데, 사실 우리 볼트 너트가 분해가 될 때는 두 개의 부품이 동시에 이렇게 분해가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모델 트리에서 너트를 모두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 상태, 다시 하겠습니다. 구성 요소 미세 조정, 다시 한번 아이콘 클릭해 주시고 이 상태에서 너트 모드 선택 하신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축 방향으로 화살표가 모두 떴는데 Y축 화살표 마우스 클릭하신 상태로 아래로 끌어볼게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90mm 하겠습니다. 90mm 이동을 해주시고 지속시간은 여기서 뭐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분해도를 작업하시는 분들이 원하시는 시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전 동일하게 2초라고 넣어줄게요. 넣어주겠습니다. 확인 누르고 스토리보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러면 재생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볼트가 먼저 빠지고 너트가 빠지는 이런 순서대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 미세 조정이 추가된 상태로 계속 뒤로 쌓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는 볼트와 너트가 동시에 분해되는 애니메이트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동시킬 부품들, 그러니까 스토리보드 패널에서 이동시킬 부품들의 화살표를 모두 선택을 해주신 상태에서 앞으로 끌어서 볼트와 너트가 동시에 빠지도록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애니메이트 해볼게요. 재생 버튼 클릭을 해주시면 이렇게 볼트와 너트가 동시에 빠지도록 설정이 되었죠. 그 다음에는 이제 플랜지, 상부 플랜지가 위쪽으로 조금 이동하게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 미세 조정 클릭을 해주시고요. 이동시킬 상부 플랜지를 트리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 화면에서 선택을 해주셔도 돼요. 저 화면에서 선택하고 마찬가지로 위쪽으로 저는 20mm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mm 이동해 주시고 확인 눌러주시면 마찬가지로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볼트 너트가 분해가 된 다음에 플랜지가 분해가 되도록 설정이 되었어요. 만약에 이제 시간이나 그런 것들을 좀 변경하고 싶으시면 동일하게 앞에서 했던 것처럼 스토리보드의 영역을 마우스로 클릭한 상태로 앞으로 조금 끌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볼트 너트가 빠지고 딜레이 없이 상부 플랜지까지 분해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 제가 프레젠테이션 뷰를 설명드리고자 재생했던 동영상은 카메라 뷰까지 변환되는 작업까지 제가 추가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먼저 카메라 캡처할 뷰로 이동을 시켜주신 다음에 상부 뷰로 이동을 시켰어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 캡처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위쪽 스토리보드 패널 트리의 제일 위쪽에 카메라 뷰가 생기면서 지금 볼트 너트가 모두 분해가 되고 상부 플랜지가 분해가 되도록 우리가 설정을 해놨는데 카메라 뷰도 지금 볼트 너트가 빠지고 난 뒤에 변경되는 위치로 설정이 되었죠. 이것도 제가 변경을 좀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영역을 클릭하신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끌어주시면 자동으로 지금 왼쪽에 점점점 선이 보이면서 다음 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카메라 뷰를 쉽게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카메라 세팅까지 모두 완료가 되었고 다시 재생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볼트 너트가 빠지고 상부 플랜지가 분해된 다음에 우리가 세팅을 했던 카메라 캡처 뷰로 이동을 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은 다 제가 설명을 드렸고 구성 요소 미세 조정에서 부품을 이동시킬 건지 회전시킬 건지
그리고 지속 시간은 얼마로 할 건지 모두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부품으로 선택을 해서 애니메이트를 작성하실 수도 있고, 구성 요소를 클릭을 하셔서 구성 요소를 이동을 시키실 수가 있는데, 뭐 이런 경우는 보통 부품으로 다 제어를 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상부 조립품 안에 하위 조립품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구성 요소 옵션을 통해서 쉽게 하위 조립품 안에 있는 요소들도 선택을 해서 이동을 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성된 애니메이션 뷰는 게시 패널의 비디오 아이콘 클릭을 하셔서요, 이 스토리보드에서 우리가 생성했던 동영상을 별도의 WMV 파일 그리고 혹은 AVI 파일로 내보내셔서 상대방한테 전달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애니메이션 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살펴봤고요. 작업을 하시다가 좀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어가 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별도 하단에 궁금한 사항에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작업했던 이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비디오로 게시할 수도 있는데요. 게시 패널에서 비디오 클릭을 하셔가지고 저장될 위치를 지정을 해주세요. 저장된 위치를 지정을 해주시고, 저는 바탕화면에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폴더 선택을 해주시고 파일 이름을 플랜지 조립이라고 한 다음 저는 AVI 파일로 내보내기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애니메이션 뷰가 진행이 되면서 인벤터가 이걸 캡처하는 작업이거든요. 비디오 게시 진행률이 다 완료가 되고, 저는 바탕화면에 파일을 저장을 했었죠. 그래서 바탕화면 쪽으로 이동을 해보시면 우리가 제작했던 애니메이션 뷰를 이렇게 동영상으로 내보내기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